안녕하세요. 그로스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산업보고서는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산업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APR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좀 크게 났었죠. 해외 매출 쪽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왔고 그에 따라서 실적들도 좋아졌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 시장과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해서 산업보고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도가 큰데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좀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산업보고서를 써봤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저희가 좀 글로벌 뷰티테크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좀 재밌게 지어봤고요. 이 제목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미용 의료기기들은 유럽 쪽에서 있었던 미용 의료기기였는데 대부분 좀 가격대가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한국의 제품들이 침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피부 재생 그리고 트러블 개선을 용도로 사용이 되는 의료기기를 말을 하는데 의료 목적의 시술을 지원하는 장비도 포함이 되지만 어느 정도 다 피부 재생이나 트러블 개선, 미용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는 게 미용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산업 주요 트렌드는 안티에이징 그리고 비침습 그리고 최소 침습 기기 그리고 다기능화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그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좀 커질 수 있게 된 계기가 그 과거에는 좀 프리미엄 고가 장비들이 주요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좀 SNS가 좀 활발해지면서 시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시술 연령대가 좀 저연령화되는 이제 같은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용자층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 층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술 정보를 볼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같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0대 초반에 있었던 어떤 친구도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해서 시술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그 시술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다는 느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24년에 270억 달러에서 한 29년에 442억 달러까지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한 10% 정도로 좀 가파르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자체가 어떻게 나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그 작용 기전에 따라서 EBD 방식과 그리고 비에너지 기반 방식으로 미용 의료기기가 구분이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침습과 침습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EBD 방식은 이 비침습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비에너지 방식은 좀 침습,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방식이 비에너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들은 대체로 보톡스나 필러, 그리고 화학 필링, 그리고 미세 박피술, 임플란트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거나 아니면 피부를 좀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게 이 비에너지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스킨부스터 쪽에서 파마리서치라는 회사가 이 비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BD 방식의 장비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크게 하이프, 그 다음에
RF 뭐 이렇게 나뉩니다. 하이프 방식은 좀 초음파를 전달을 해서 리프팅 그리고 주름 개선 효과를 유도를 하는 방식이 하이프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장비로는 클래시스가 개발을 했었던 이제 슈링크가 이제 나왔었고, 예, 이제 뭐 RF 기기도 또 다른 EBD 장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RF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하이프는 초음파를 이용을 하는데 RF는 고주파를 이용을 하죠.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피부 콜라겐을 좀 생성을 유도를 하고 좀 주름 개선 그리고 탄력 회복을 하는 게 이제 RF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극의 구조에 따라서 모노폴라 그리고 바이오폴라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예, 그 모노폴라 RF 비침식 방식으로는 예전에는 써마지가 이제 독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원텍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클래시스의 볼뉴머, 원텍의 올리지오 이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바이오폴라 RF 방식이 또 있는데, 이거는 또 마이크로니드를 또 통해서 또 어느 정도 침습 방식이 좀 같이 들어가는 이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비올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올의 이제 스칼렛이 이걸 먼저 출시를 하고 있고, 또 뭐 이스라엘에 있는 인모드라는 기업도 모비우스 8이라는 것으로 이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뭐 레이저 기기, 뭐 IP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 보고서 좀 보시면은 내용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시장 성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좀 받는 사람만 받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득층 그리고 장년층 그리고 여성 위주로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 좀 이제 피부와 관련해서 노화 방지나 아니면 좀 꾸미는 것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피부 미용 시술 시장이 좀 다층화 그리고 좀 다양화가 됐다는 것이 가장 최근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소비자가 이제 중산층 그리고 청년 그리고 남성까지로 이제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주된 관심사였는데, 피부 자체가 좋아지면은 화장을 옅게 해도 좀 예쁘구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주요하게 보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도 시각적으로 좀 바이럴이 좀 쉽게 이루어지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연령층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의료 관광과 관련된 트렌드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좀 더 보고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조적인 수요 트렌드를 가장 좀 빠르게 만드는 부분은 이 비만 치료제가 좀 출시가 되면서 그와 관련해서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체중 감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만 치료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체중 감소로 인해서 좀 꾸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빠른 체중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 늘어짐 그리고 탄력 저하, 모공 확장, 뭐 푸석푸석함 등이 뭐 이제 피부 미용 시술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나오면서 체중 감소를 하신 분들이 그 다음 순서로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서 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올하고 APR 이 두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가장 강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중국발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 이 주가를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큰 모멘텀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1분기에 비올의 중국 수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80%까지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좀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NMPA에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사원제약과 유통사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부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글로벌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실적 발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제 AP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외 매출 중심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로 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에서 한 200%, 그 다음에 일본에서 200%, 이런 쪽에서 크게 잡히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컸습니다. 과거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원래 한국이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지만 이제는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한국 시장보다는 훨씬 미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침투하는 시장 면에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주가를 받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미용 의료기기 시장과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